여러분은 혹시 이런 배우를 기억하십니까? 영화 속에서 누군가를 붙잡아 거칠게 밀치고 칼을 들고 위협하고 주인공을 끝까지 괴롭히던 사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나오면 영화가 더 재미있어졌던 기억.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배우입니다. 대한민국 영화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렬한 얼굴을 가진 배우.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추남 배우. 그러나 그의 삶을 알고 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그를 부르게 됩니다. 가장 따뜻했던 배우. 오늘은 한평생 악역만 연기했지만 현실에서는 누구보다 착하게 살았던 한 남자의 인생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영화사에는 잘생긴 배우보다 강렬한 인상으로 기억되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추남 배우라는 독특한 타이틀로 대중에게 각인된 인물이 바로 조석근입니다. 그는 단순히 외모가 특이했던 배우가 아니라 한국 영화 악역 캐릭터의 전형을 만든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석근은 외모 캐릭터 배우 시대를 연 인물입니다. 1950년대에서 70년대 한국 영화계에는 이른바 인상파 배우들이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고성, 이해춘, 황해, 박노식 같은 배우들이 있었는데 조석근은 이들과 함께 악역 전문 배우 계열을 형성한 핵심 인물입니다. 특히 그는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망나니, 일본 헌병 교도관, 군인 건달 같은 폭력 권력 캐릭터의 얼굴을 담당했습니다. 즉 그는 한국 영화 속에서 공포와 폭력의 시각적 상징 역할을 수행한 배우였습니다. 조석근은 외모가 만든 운명, 캐스팅 구조의 희생자이자 수혜자입니다. 조석근의 인생을 이해하려면 외모 캐스팅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영화 제작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잘생기면 주인공, 평범하면 친구, 강한 인상이면 악역. 조석근은 본인의 표현대로 착한 배역은 단 한 번도 못 맡았다고 말할 정도로 외모 이미지가 절대적 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덕분에 그는 150편 이상 출연, 확실한 캐릭터 각인, 관객 기억 지속성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현대 영화 용어로 보면 타입 캐스팅의 극단적 사례입니다. 그는 1933년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갈 수 없는 고향, 전쟁과 분단이 그의 인생에도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남들과 조금 다른 외모 때문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장난스럽게 놀렸고 어른들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야, 너는 배우 하면 되겠다.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꿈은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가수였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고 무대에 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악극단을 따라다니며 연예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때만 해도 그는 자신이 평생 악당 얼굴로 기억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1956년 서라벌 예술대학 음악과 2학년이던 그는 한 교수에게 뜻밖의 제안을 받습니다. 석근아, 영화 한번 나가볼래? 그는 망설였습니다. 연기를 배운 적도 없고 배우가 될 생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얼굴이면 유명한 배우 된다. 내가 장담한다. 그 말은 칭찬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그가 처음 출연한 영화는 단종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맡은 역할은 사약을 마신 단종의 목을 조르는 금부도사. 첫 작품부터 악역이었습니다. 영화가 개봉된 후 그에게 벌어진 일은 지금 생각해도 놀랍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여학생들이 갑자기 팔을 꼬집고 도망갔습니다. 나쁜 놈, 영화 속 역할 때문에 현실에서도 욕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아, 나는 평생 악당을 하겠구나. 이후 그의 인생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무려 15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착한 역할은 단 한 번도 맡지 못했습니다. 그가 맡은 역할은 대부분 망나니, 고문 경찰, 군인 건달, 간수, 악당 두목 등 사람을 죽이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내 손에 안 죽어본 배우가 거의 없어요.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배우들조차 영화 속에서는 그에게 맞고 고문당하고 죽었습니다. 그가 등장하면 관객들은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돌았습니다. 울면 조석근이 온다. 하지만 그에게 악역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악랄하게 보일까?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보일까? 이 질문은 그를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진짜 배우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외모만으로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을 연구했고, 표정을 연구했고, 몸짓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악역은 단순히 무서운 것이 아니라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현실의 그는 영화 속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료 배우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만큼 착한 사람 없다. 그는 수줍음을 많이 탔고 큰 소리를 거의 내지 않았고 마음이 여렸습니다.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걷는데 어린아이가 그를 보더니 깜짝 놀라 울면서 도망갔습니다. 그 순간 그는 큰 슬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나. 하지만 그는 곧 생각했습니다. 타고난 얼굴인데 어쩌겠나. 그리고 웃어 넘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그는 노래를 매우 잘했습니다. 영화 주제가도 불렀고 레코드 계약도 했습니다. 무대에서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에게 음악은 꿈이었고 위로였고 삶의 일부였습니다. 배우로서 악당을 연기했지만 노래할 때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그게 진짜 조석근이었습니다. 1960년에서 70년대는 한국 영화의 황금기였습니다. 극장에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영화 배우는 스타였습니다. 그 역시 전국을 돌며 무대 공연을 했습니다. 관객들은 악당 배우를 실제로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무서워하면서도 그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악역 배우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영화와 다르게 항상 전성기만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서울을 떠납니다. 영화계에서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조석근 죽었다더라.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한 배우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산으로 향했던 이유, 그리고 노래로 사람을 위로하며 살아간 후반 인생이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 그는 영화계에서 갑자기 사라집니다. 어제까지 영화에 나오던 배우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당시 영화계에서는 별별 소문이 돌았습니다. 병이 났다더라, 사업하다 망했다더라, 죽었다더라. 하지만 진실은 단순했습니다. 그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시기는 한국 영화 산업이 크게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극장 관객이 줄었고 영화 제작 편수도 감소했습니다. 특히 조연 배우들에게는 치명적인 변화였습니다. 스타 배우들은 살아남았지만 악역 전문 배우들은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다른 삶을 살자.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의 고향은 황해도였습니다. 하지만 분단 때문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부산이 마음에 들더라. 바다가 있고 사람이 따뜻했고 살기 좋았습니다. 그는 부산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배우가 아닌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부산에서 그는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장사도 했고 다른 일도 했습니다.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벌었지만 많이 썼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왔습니다. 동료 배우가 힘들면 도왔습니다. 그에게 돈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는 다시 무대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화가 아니라 노래였습니다. 그는 공연단을 만들어 노인병원과 양로원을 돌기 시작합니다. 무료 공연이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래했습니다. 대전 브루스, 감격시대, 바보 같은 사나이, 노인들은 울었습니다. 환자들은 웃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그가 부산에서 한 무료 공연 횟수는 300회를 훌쩍 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출연한 영화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8순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공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도 노래했고, 행사장에서도 노래했고, 병원에서도 노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배우가 아니라 봉사하는 가수 아저씨로 기억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된 말을 합니다. 겉모습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영화에서는 사람을 죽이던 배우가 현실에서는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영화에서는 공포였지만 현실에서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이대비가 사람들을 더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심으로 남을 돕는 게 결국 나를 돕는 거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이 말은 평생을 살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젊을 때는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사람이 남는다는 것, 기억이 남는다는 것, 마음이 남는다는 것. 그는 나이가 들어도 수염을 염색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구레나룻과 콧수염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배우로 살았던 시간에 대한 자존심이었습니다. 비록 상은 받지 못했지만 그는 배우였습니다. 끝까지 배우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는 어느덧 노인이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30년 가까이 영화계를 떠났던 그가 다시 스크린으로 돌아옵니다. 인생에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일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 그에게도 그런 일이 찾아왔습니다. 2009년 한 영화에 출연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똥파리. 이미 그는 노인이었습니다. 영화계를 떠난 지 거의 3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망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카메라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강렬했고 존재감은 그대로였습니다. 배우는 결코 늙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평생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에게 배우는 직업이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악당을 연기했고 노년에도 여전히 연기자로 기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의미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모 때문에 선택된 배우였다면 노년에는 삶 때문에 존중받는 배우였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배우 인생 뒤에는 외로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악역 전문 배우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박수는 주인공이 받습니다. 관객의 사랑도 주인공이 받습니다. 그는 늘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프로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는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어렵게 사는 노인들, 외로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는 말했습니다. 나도 노인이지만 더 힘든 사람이 많다. 그래서 그는 계속 노래했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무대에 섰습니다. 누군가에게 잠시라도 웃음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대한민국 최고의 추남 배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다 살아본 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얼굴이란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이 얼굴을 만든다는 것을. 누군가를 위로하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은 결코 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심으로 남을 돕는 게 결국 나를 돕는 거다. 이 말은 평생을 살아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 성공보다 중요한 것, 외모보다 중요한 것,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 그는 삶으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많이 가지는 삶인가요? 아니면 많이 나누는 삶인가요? 사람들은 결국 돈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직함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기억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영화 속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을 웃게 했고 외로운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추남 배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뜻했던 배우. 조석근은 가수 출신 배우라는 독특한 이력.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그는 원래 가수가 꿈이었습니다. 실제로 악극단 활동, 오아시스 레코드 전속 계약, 영화 주제가 녹음 등을 했습니다. 당시 배우 중 가수 활동을 병행한 사례는 흔치 않았습니다. 즉 그는 멀티 엔터테이너 1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얼굴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성공으로도 평가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로 평가됩니다. 험상궂은 얼굴로 태어났지만 누구보다 따뜻하게 살았던 한 남자, 배우 조석근.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기억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추남 배우 조석근의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정보 24시 에이나였습니다.